안녕하세요. 미디어 데모스 류PD입니다. 행동하는 의사의 임닥터입니다. 행동하는 의사회와 미디어 데모스가 함께하는 보건의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 진료비, 수술비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먼저 질문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언니가 부인과 질환으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요.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다를 수 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100만원과 1000만원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아직 수술을 확정한 것도 아니어서 무작정 병원에 가서 물어보기도 그렇고 병원에서도 수술을 결정한 상태가 아니면 정확히 안 알려줄 것 같아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수술비가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도 이 질문을 접하고 나서 이 인터넷으로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과 질환은 아니지만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 수술비와 최고 수술비가 27배 차이나 난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떤 부인과 질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지금 10배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데 놀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외과 계열 수술하는 쪽은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가정학과다 보니까 이제 내과 계열이죠. 그러긴 한데 다만 이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일단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 특정 A 수술이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병원을 상대하지만 그 병원을 상대할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수가 체계는 이 건강보험 보험 목적을 통해서 항목들이 다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A 수술은 얼마 이렇게 규정되지는 않아요. 입원하게 되면 병실료, 거기에 이제 간호사 들어가면 간호관리료, 의사들의 진찰, 그다음 수술 행위 이런 식으로 구분 지어서 상세하게. 그래서 그 구분 지어서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수가가 돼 있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모든 의료 행위를 다 급여가 되지 않잖아요. 비급여 항목. 그렇죠. 그러니까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비급여 항목이 있거든요. 그럼 수술과 관련해서 비급여 항목 중에서 제일 특징인 건 뭐냐면 이 재료대예요. 가령 수술이 어떤 수술인지 모르겠지만 그 수술 중에서 어떤 기구나 장비를 쓰느냐. 그 다음에 가령 골절되는데 인공관절이다. 그러면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재료로 쓸 거냐. 아까 백내장 수술로 27배 표현했는데 그 같은 경우는 인공 렌즈를 끼워야 되잖아요. 그 인공 렌즈를 그럼 뭘로 할 거냐? 어떤 렌즈를 쓰느냐?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하게 비유해서 우리가 안경을 안경만 하면 진짜 철창완별이죠.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급여가 되는 품목이 있어요. 어떤 제품은 급여가 돼 있어요. 의료보험이 포함해요. 근데 뭐라고 할까요? 어쨌든 재료 회사에서 광고하기로는 더 좋은 효과를 갖고 쓰는 재료 비용은 이거는 공단과 협의를 했을 때 왜 급여가 안 되냐? 예를 들어 좀 더 좋은 인공 렌즈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는 우린 이 수가로 예를 들어 500만 원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건강보험에서는 아니 지금 다른 재료보다 이것이 우월은 하지만 2배 우월하진 않는다. 다른 재료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쳐요 수가가. 그럼 5배인데 건강보험 공단의 입장에서는 5배만큼의 비용 효과적이진 않다. 그럼 예를 들어 이게 좀 더 효과가 단순화시켜서 2배다. 그러면 공단에서는 2배 정도 효과는 200만 원으로 이제 수가를 결정하자. 근데 여기서 거부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 비급여 재료들가 있잖아요.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이게 더 뭔가 어쨌든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의사 입장에서는 비용 효과까지를 물론 이제 환자분한테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건강보험 적용된 것보다는 효과 적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죠. 그걸 종합해 봤을 때는 본인 부담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생각하셔야 될 게 수술비 그러면 총액 사실 의료비 총액이 그러면 저기처럼 10배면 아닌 거죠. 비급여의 경우는 본인이 다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는 금액은 사실은 10배 차이지만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것까지 다 포함하면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는 거죠. 본인이 부담하는 것 기준으로 보면 10배지만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비싼 수술비일수록 뭔가 비급여 항목이 많이 들어갔을 수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있는 추측할 아니 수 만약 병원마다 차이가 난다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병원마다 차이가 난다면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견적을 네. 부르는 병원은 네. 아무래도 뭐 더 좋다고 그러고 재료대에서 뭐 비급여 항목을 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게 그래서 이게 금액 차이가 너무 커서 제가 이 말씀 먼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게 있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병원마다 정말 규모에 따라서 외래 진료의 차이를 뒀다 그랬잖아요. 네. 병원 규모에 따라서 네. 그러면 이제 입원 환자의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건강보험에서 다 똑같은 비용을 들여요. 그런데 A 병원은 예를 들어 환자 수에 비해서 간호사를 많이 채용했어요. 그럼 인건비가 많이 들겠네요. 인건비가 분명히 많이 들기도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케어를 더 많이 잘 받는 거죠. 네. 근데 B 병원에서는 사실은 A 병원보다 간호 인력이 적어요. 네. 그런데 만약 이 두 병원이 소위 말하는 간호 그 관리료라고 해서 그런 거를 받는데 똑같은 비용을 받는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A 병원으로 많이 가겠죠. 환자는 A 병원으로 가겠지만 A 병원 입장에서는 옆에 있는 경쟁하는 B 병원은 적은 비용으로 똑같은 돈을 벌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왜 이 인력을 유지해야 되냐 하면서 점점 인력을 줄여나가겠죠. 다시 말해서 병원의 이제 의료 서비스 질이 줄어드는 쪽으로 흐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정책이 도입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간호 등급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환자 병상수 대비 간호 인력 수를 규정을 만들어서 1등급부터 7등급으로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우수한 등급이 1등급이잖아요. 이게 가산을 붙이는 겁니다. 더 많은 또 돈. 네, 그래서 제 표로 이제 아마 보여주시겠 이게 종합병원과 이제 그 기준이 다르지만 대체로 이렇다는 거고요. 그러면 6등급인 병원을 기준으로 5등급인 병원은 20%를 더 가산받아요. 입원료를. 4등급은 10%를 더 5등급에 비해서 10%를 더 받아요. 1등급은 그렇게 아래 등급보다 10%씩 더 가산을 받아요. 그러면 같은 수술을 1등급인 병원에서 받을 때랑 가령 6등급인 병원에서 받을 때랑 어쨌든 내는 병원비는 차이가 있겠죠. 그러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급여 항목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차이가 날 수 있다. 꼭 수술이 아니더라도 모든 진료에 있어서 그러니까 환자가 더 많은 의료 서비스가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 곳에서 정책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약간의 가산 차이를 뒀죠. 근데 이 차이가 뭐 예를 들면 본인 부담금을 뭐 1,000만 원까지 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병원비는 그렇지만 또 한편은 비급여 요소가 또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부인과 질환 중에 어떤 건지도 안 나와요. 네, 어떤 거에 어떤 수술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또 설명드리기 또 어렵고요. 크게 하지만 보면 비급여 항목, 그다음에 이제 비급여가 아니더라도 병원의 어떤 등급, 이 수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달라진다. 의료 서비스의 차이에 따라서 가산 제도가 다른데 그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입원 간호관리료는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선택진료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누구한테서 수술을 받느냐. 그래서 선택진료에 해당되는 의사한테 수술을 받느냐에 따라서 또 추가되는 비용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면 진료비가 이제 병원마다 얘기했을 때 차이가 나는데 본인 부담금이 높은 병원은 그러면 좀 나쁜 병원이다. 일률적으로 또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역으로 그러면 병원비가 가장 저렴한 곳은 나쁜 병원이냐? 그것도 아니겠죠. 그것도 또 말하기가 또 어렵습니다. 네, 그런 차이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사소하지만 의원과 병원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네. 의원보다는 아까 외래진료도 그렇지만 입원이나 이런 것도 병원과 종합병원이 더 그 수가가 높게 책정돼 있거든요.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근데 수술은 꼭 병원에서만 하느냐? 요즘은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의원에서 할 수도 있죠. 같은 의료행위를 했지만 의원에서 하는 경우에는 좀 더 비용이 저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병원비가 높다고 해서 그러면은 나쁜 거냐? 또는 병원비가 낮다고 해서 좋은 거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사람 심리가 약간 중요한 어떤 수술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유명한데 잘한다는 곳, 잘한다고 소문이 난데 그런 데는 또 비싸고 그래서 또 비싼 데가 또 잘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지금 얘기하니까 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수술 전 검사가 다를 수 있어요. 수술 전에 그러면 수술의 위험성이 없는지 수술하는 것을 마취를 하잖아요. 그러면 심혈관계 질환이나 다른 질환에 문제가 없는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 그 수술 전문 병원 있잖아요. 이런 데는 그 수술 전 검사를 좀 더 많이 하죠. 그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이제 뭐 심근경색이 우려되는 협심증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검사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심전도만으로 가볍게 보고 그럼 여기서 끝낼 거냐? 그럼 심전도에서 좀 이상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도 그럼 더 추가 검사를 할 거냐? 그러면 심장에 대해서 더 추가 검사들이 이제 진행되겠죠. 비용이 더 늘어나는 관련 비용이 좀 진행이 되죠.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의사 입장도 그렇고 환자 입장도 그렇고 모든 검사를 안전하게 다 해서 이분은 심장 상태가 어떻다, 폐 상태가 어떤가를 확실히 확인하고 수술을 하게 되면 그거는 보다 안전하겠죠. 하지만 보다 비용이 들잖아요. 더 많은 비용을 또 지불할 수밖에 없겠죠. 지불할 수밖에 없고 반면에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비싼 검사를 하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좀 덜 비싼 검사만으로 사전 수술 검사를 하게 되면 비용은 줄이지만 혹시라도 발생할 위험도는 또 생기겠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의료계 또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게 병원마다 또 달라요. 그리고 이게 당연히 케이스가 환자마다 개별적으로 이게 적용돼야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서 어떻게 되냐면 대개 병원마다 수술 전 검사가 일종의 세팅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수술 전 검사를 또 엄격히 하게 되면 결국은 본인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 그래서 이런 요소까지 이제 사실 다 포함이 돼서 수술비 차이가 좀 나타나는 거죠. 행동하는 의사회와 미디어 데모스가 함께하는 보건의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병원마다 수술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참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궁금증이 부디 풀리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